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텐텐 일요일입니다. 자, 벌써 2021년이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데 벌써 10월하고도 10일이네요. 9월달 정말 시장이 힘든 상황을 보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10월 초 이 부분도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 그 속에서 지난주 말은 미국 시장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 그 고용이 결국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속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표결,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나 또 유가의 급등 흐름들, 그런 가운데에 미국 정상들의 연내 회담 가능성, 이런 복잡한 시장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그죠?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참 이쁜 첨성대의 모습이 보이죠.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힐링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갖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요 첨성대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찍은 사진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 회원님이 이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이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힐링하는 차원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백년 이웃님이시니 보내주신 메일인데 뭐 분황사를 지난 모습, 뭐 그 속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 동네 마당 넓은 집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뭐 경주에 사시는 모양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안압지, 그죠? 야경이 멋있네요. 그런 가운데 첨성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쪽을 이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단체 여행을 해서 그냥 먹는 거에 주력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주막 같은 데 가서 막걸리, 빈대떡, 그죠? 참 맛있게 보이죠, 그죠? 토속적이면서. 그러니까 회원님의 얼굴은 제가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고 나름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름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년 이웃님이시라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이 힐링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금요일 날 마감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양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소폭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이제 뭐 전체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 섹터가 강한 반등을 해줬고, 그런 가운데 수소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사실 금요일날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장전에 나왔죠. 나름대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부분, 그래서 매출 73조에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정도의 부분이 나온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이고, 자,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이후에, 그리고 내년 부분에도 업황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특히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 지금의 모습이죠. 자, 뭐 지금 보이시는 게 삼성전자의 차트,
그죠? 실적이 양호해도 지금 피란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더한 흐름이죠, 그죠? 뭐 저점 이 2021년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하단 흐름 부분의 이 레인지, 그죠? 추세 하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일정 정도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참 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수소 관련주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 뭐 이미 여러분들께 수소와 관련 섹터 부분에 있어서 수소경제에 대한 중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죠? 자, 여하튼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 국가 비전 보고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현재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 수소로 전환하고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이고, 또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하던, 그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런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지의 강세 흐름이 일정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속에서 SK케미칼이 그죠? 무상증자 결정 뭐 이 부분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갭상승했다가 뭐 음봉으로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이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랜만에 LG 화학이 그죠? 양극재 전구체 기술력을 이미 확보해서 수급과 기술력 측면 메리트가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LG 화학이 상승을 했고, 또 반면에 LNF 쪽 라인의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 그런 가운데에서 이 양극재 중 포스코 케미칼만 장 초반 4%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에 이제 뭐 8.8%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디지털 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 양극재가 삼성 SDI와 이 SK의 품질 인증 통과 실패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22만 8천 주 쏟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조금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뉴스도 그죠? 반나절 지나서 삭제하는 흐름. 정말 그 뉴스가 근거 있고 하다면 왜 삭제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컬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90% 매출의 90%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티엄 셀즈 이쪽의 주 고객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엔 파우치형 비중이 높잖아요. 삼성 SDI는 원통형이나 각형 배터리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틀린 쪽 라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행여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행여 거기에 그 형태가 틀리다 보니까 나름 뭐 이 시행착오성 흐름도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와 또 SK온 쪽으로 가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와 연계됐을 것 같은 뉴스, 이런 부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께 동진 세미캠과 관련된 이야기 뉴스이죠. 이 뉴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동진 세미캠을 인수한다라는 뉴스로 급등을 시켜놨었던 부분, 그래놓고는 후반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급락,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뉴스도 좀 뭔가가 이상하다. 무슨 얘기냐면 동진 세미캠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삼성에서 인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삼성전자 최신 D램 생산 라인에 불화 아르곤 이머전 포토레시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고, 한 단계 아래인, 그죠? 그 부분을 공급했었던 삼성전자의 레벨이 높은 부분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독점했었던 이 외국 회사,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동지세미킴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휘둘러서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의 뉴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뉴스에 의한 흐름들이 진행됐냐 하면 결국 뭡니까? 미국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공매도를 연계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나올지 나쁜 뉴스가 나올지 그 단기적인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힘든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지난주 금요일 주시장에서는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보면서 미국 시장 고용, 그죠?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발표되는 고용에 대한 흐름 부분에 집중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그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의 모습이지요. 그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2908포인트 외바닥 이후에 나름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쌍바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 그러면서 저점을 우상향시키느냐 하는 고비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는데,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공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장 초반 부분에 미국의 고용이 실망스럽게 나온 부분. 자, 실질적으로 고용이 얼마만큼 실망스럽게 나왔는지 한번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월가의 9월 신규 고용 컨센서스는 45만 5천 개, 골드만삭스는 60만 개로 예측을 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2만 5천 개를 전망하면서 좀 낮은 수치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32만 5천 개보다도 못한 수치가 나온 게 금요일 모습이지요. 19만 4천 개. 그래서 시장은 이 고용이 적게 나오니까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상승 출발을 했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다우지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할 부분, 그죠?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테이퍼링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초반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이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5% 내외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대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죠, 그렇게 나쁜 내용이 아니다,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잡힌 상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 테이퍼링이 좀 물 건너가거나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이 충격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오면서 기술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시적일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죠? 국채 금리가 1.612%까지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모습. 그런 흐름들의 이제 미국 시장의 기술적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 모습 보게 되면 금요일날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요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지금 이틀 동안 막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도 요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음봉을 나타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스닥도 그죠? 요 하단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하고 비슷한데, 요 하락 부분 1차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2차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돌아서 나아가려면 빨리 20일과 60일 이평선을 돌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시장이나 또 미국 시장이나 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이 유가 상승에 의해서 에너지 이쪽 라인 부분에 상승 흐름이 컸죠. 쉐보론이라든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경기 소비재 쪽 라인하고 또 낙폭이 심했었던 미국과 중국 관계 악화가 고위급 통화 회담으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미국과 중국 정상의 연내 전화 통화 있죠, 회담, 이 부분 때문에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이두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 이쪽 라인 부분의 상승.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와 금융주 일부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일부 반등, 그리고는 대부분 이 종목 부분들로 살펴보게 되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었다. 그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놓여져 있었던 종목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죠. 미국 시장에 이 크게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 이 상황 보게 되면 애플 0.27% 떨어지고, 아마존 0.42%, 테슬라 1% 정도 떨어지고,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쪽 보게 되면 0.4%, 2%. 이걸 가지고 기술주가 세게 떨어졌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조권 양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또 대체 연휴로 쉬지만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실적 발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의 금통위와 관련된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이 대만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 뭐 대만 항공을 지금 엄청나게 항공기들이 공군 전투기들이 넘나들고 있고 또 그것에 반해서 미국은 또 중국의 대만의 뭐 이 특수부대 요원들을 파견을 해서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증시가 좀 화끈하게 달아오르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요인들의 하나가 또 에너지 전쟁 부분들 이런 여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동성이라든지 또 자체 이 시장의 수급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델타 변이나 이 그린플레이션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행여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어떠한지 그죠? 9월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지만 그런 가운데에 수출은 좋았으나 그죠? 가격의 전이 그죠?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을 만큼의 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었느냐? 그게 이제 실적의 점검을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실적 흐름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서 다음 주 역시 다소 힘든 시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정말 실적이 괜찮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지표나 일정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